혜원이 이름으로 지어놨군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모임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투맘의 북랜드라는 카페에서 이달의 독서라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1월 달부터 시작한 모임이고요. 이 모임은 한 달 동안 책을 함께 읽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개 무료 독서 모임을 진행할 건데 오늘이 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낯설고 떨리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는 뿌듯함으로 여러분과 그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고 싶고요. 일단 이번에 일기 때 저희가 함께 읽었던 책은 10배의 법칙입니다. 10배의 법칙이고요. 참가는 총 10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해주셨으면 했는데 일단은 현재는 많이 입장하시지 않아서 자기소개 부분은 제 것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국내 회원분이 아니시더라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하고 갈게요. 저는 온라인에서 공투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박춘이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경북 구미입니다. 자, 전혀 사투리를 쓰지 않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가요. 원래 사투리를 잘 많이 안 써서 대구 사투리, 원래 본래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지만 대구 사투리 잘 모릅니다. 자, 대구, 경북 구미에 살고 있고요. 하는 일은 수학 강사였는데 점점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돼보고자 좀 옮겨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 제가 이런 도전도 함께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일단은 우리 책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독서 모임이니까. 자, 10배의 법칙이란 책이고요. 일단 이 책을 쓰신 작가님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작가님은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핸섬하게 잘생기셨죠. 자, 그렇지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멋지신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다는 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은 현재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시고요. 또 마케팅 인플루언서, 기업가, 부동산 투자가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예전에 이제 삶을 돌아보면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린 시절에 ADHD랑 OCD라는 강박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21살에 대학을 졸업한 뒤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파산을 하면서 빚더미 올라앉았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과 마약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목숨까지 잃을 뻔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무려 4천억의 자산가가 된 지금 이런 삶에서 4천억의 자산가가 된 그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걸 이 책에서 자세히 풀어놓고 있어요. 자, 그랜트 카돈 작가님의 다른 책으로는 1등이 아니면 꼴찌다, 백만장자 요람, 그리고 집착하거나 평범해지거나, 그리고 부를 일구는 부동산 투자법,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채팅창에다가 이 책을 읽으시고 난 소감을 간단히 조금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9시 5분인데 9시 7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한번 남겨봐 주세요. 자, 이게 유튜브로 진행을 하니까 채팅창에 목을 매게 되는군요. 주문할 때도 말씀들이 많이 없으시긴 하지만 거기서는 제가 좀 부탁드리면 목소리라 들을 수 있긴 했는데 이게 또 이런
색다른 기분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 맞나요? 1분 정도 시간 더 드릴게요. 네. 실행. 그렇죠. 우리 정은님은 실행하시면 절대 빠지시지 않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는 성공하지 못하구나 싶다가도 네, 저랑 똑같은 마음이 드셨네요. 저도 여기에 제목에 보면 부제에 보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고 북랜드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밖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밖에 한 발짝 나가서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줌에 목을 메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이 정도는 노력했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처음에는 슬펐어요. 초반에는 좀 굉장히 그쵸. 채팅하고 나는 말하고 전 손가락이 안 아파도 좋습니다, 정은님. 그래서 조금 슬펐지만 뒤에 읽을수록 결국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희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참여하셔서 또 오래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따로 이제 뭐 준비팅 녹화본을 드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장모님도 독서모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그럼 책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구절과 그 이유를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요것도 한번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9시 8분인데요. 9시 10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 많으신데 혹시 책을 10배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던 분이시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장들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일단 쓰시고 있는 동안 제가 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적어주시면 제가 그 뒤에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43페이지에 성공은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일단은 마음에 드는 걸로 뽑았고요. 그 이유는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안주하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한데 요즘 세상은 솔직히 예전에는 한 가지 분야만 쭉 파고 들어가서 전문가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기에 내가 지금 최고의 정상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깊은 지식을 쌓아서 나의 위치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얕은 지식을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버전으로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성공하실 확률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어찌 보면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써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만 한다는 거, 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 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뽑았는 구절은요. 91페이지에 한계를 정하는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사고를 전환해 다른 사람의 성공이 사실상 나의 성공 기회를 창출해 준다고 이해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상은 솔직히 서로 윈윈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맘카페나 이런 단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 모임이 아니면 광고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굉장히 막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풍토보다는 서로서로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더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저분 잘하네. 나랑 똑같은 건데 저분은 더 잘하는 것 같네. 이렇게 뭐 시기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뭐 응원과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면 뭐 자연스럽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적어주신 거 한번 볼게요.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라. 내가 한 행동에서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다음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꼭 남 탓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는 중입니다. 맞아요. 탓이라는 게 이거 잠시 후에도 잠깐 나올 이야기지만 살짝쿵 해드리면 왜 우리가 뭐가 좀 일이 어그러지면 남 탓, 환경 탓, 사회 탓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시지 말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능이요. 본능이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본능에 충실할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다음에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땡땡땡땡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갈 땡땡땡땡 네 단어인데 어떤 건 것 같으신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땡땡땡땡 때문이다. 모르시는 분은 패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걸까요? 자, 모르시겠으면 제가 혼자 할게요. 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름 없음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름을 알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충분히 행동하지 않아서예요. 자, 연예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유재석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그 유재석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분명 무명 시절도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은 누구나 들어도 아는 사람이 되게 된 거는 충분히 행동했죠. 어딜 나가도 그분이 보일 수 있게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널리 알리게 됐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도전한 시도가 성공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결국은 질보다는 양이 지금은 현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뭐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는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질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질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을 배포를 하면서 나를 알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건 맞잖아요.
오프라인에서도 보면 저 사람 뭐 저렇게 많이 나대 어딜 가나 다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되게 밉지만 그치만 그분은 열심히 자신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좋은 관심이면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그들은 어쨌거나 결국은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행동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엄청나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고요.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진 않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어디서든 꼭 나오죠. 실천하셔야 되고 행동력을 하셔야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성공을 하게 되는 순서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력을 높이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3가지가 책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표를 줄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표를 정해두고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목표점에 못 다다라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목표를 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 다이어트를 10kg를 빼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반년이 지나도 10kg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8kg? 5kg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죠. 그러면서 3kg만 해도 나 성공했어. 그전에는 1kg도 못 뺐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점점점 줄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절대 행동을 도리어 늘려야 되는 거지 목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 목표를 줄인다는 얘기는 행동을 그만큼 적게 해도 된다는 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행동을 더 많이 늘려야 내가 목표를 다다르지 못한 이유는 그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높은 만큼 행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어찌 보면 운하고 굉장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 운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 주위에는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아이는 내가 굉장히 행동을 하고 긍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한테 막 달라붙는다고 해요. 저거 뭐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달라붙는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주위에 항상 운이 존재해 있다.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만 이렇게 위축돼서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옆에 있는 그 행운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있어도 찾아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동적으로 활동을 한다 하면 옆에 있는 그 운들이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얼른 잡으셔서 성공의 길로 빨리 나서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운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행동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반복된 노력이 행운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회를 잡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된 노력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3번째는 당신의 에너지는 끝이 없다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들 하시죠. 저녁쯤 되면 나 오늘 에너지 소비를 다 했어 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사실 끝이 없어요. 에너지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끝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은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중요한 부분에 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 부을 건지 이거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눈을 떠서부터 잠 잘 때까지 곳에 다 내 에너지를 발산을 하다 보니까 잠자기 직전에는 거의 넉다운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치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에너지가 채워지잖아요. 그 얘기는 에너지가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창의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소비는 조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면 그만큼밖에 성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한 만큼 오늘은 100발자국을 걸었어. 그러면 내일은 200발자국을 걸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노력을 한 만큼 더 이룰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온라인 세상이라는 이 힘든 세상에 오셔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가 성공하려면 내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하시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SNS 하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 SNS 하기라고 하셨고요. 네, 흔적 남기기. 네. 어떤 곳에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 사람 모으기. 좋습니다. 단톡방 운영하고 계시죠? 단톡방,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계시고요. 블로그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하시고 있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럴 때 자랑 한번 해보자고요. 이럴 때. 없으시면 적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제 얘기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정리를 해봤을 때 활성화시킨 게 있고 비활성화시킨 게 있는데요. 여기서 비활성화시켰다는 얘기는 제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베이스는 깔아놨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비활성화라는 걸로 넣어놨고요. 활성화 시켜놓은 걸로 보면 제가 일단 블로그는 활성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 블로그를 통해서 뭐 서평도 적고 있고요. 이런 모임에 대한 모임 공지도 블로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모임들의 이제 후기도 블로그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쨌든 1인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기업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글을 조금씩 적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솔직히 광고성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광고성 효과로 이제 좀 글을 남기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투마미 북랜드라는 본 카페 외에 2개를 더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이제는 조금 더 본격화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프리미엄 카페를 2가지, 비공개 카페로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카페는 총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클립은 라디오 같은 거세요.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인데요. 요거는 블로그를 제가 글을 작성을 하면서 책 서평을 하면서 그 내용을 오디오 클립으로 내용을 옮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블로그에 이제 모임 공지 글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결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까지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활성화된 부분 한번 볼게요. 비활성화된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이버 지식인 아시죠? 지식인에 관련된 건데 조금 더 전문가가 해주는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돈을 받고 유료화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뉴스레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레터는 이메일만 알려주면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월 결제로 따지셔가지고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고요. 그다음에 팟빵, 오디오 클립이랑 비슷한 팟빵이 있고요. 다음 플로라고 해서 SK에서 만든 이렇게 다 오디오에 관련된 플랫폼들이에요. 플로라는 거 있고요. 다음에 네이버 TV는 이제
유튜브를 겨냥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TV고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약간씩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전자책을 꼭 발간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활성화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가 아니라 조금씩은 일단 시작을 해놓은 단계를 제가 비활성화를 넣어놨는데 접근하니까 꽤 많아서 나름 뿌듯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여기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랑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네이버 엑스퍼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 TV, 네이버 TV, 이게 다 온통 네이버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고 싶다고 해서 블로그나 뭐 온라인 카페처럼 내가 바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이제 승인 기간을 거친 다음에 내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으시다 하시면 미리 조금 알아보시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승혜정이 늘어졌네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시다 보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10배의 법칙만큼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아까처럼 질문입니다. 땡땡땡 코스프레를 하지 말아라고 책이 있거든요. 이 땡땡땡이 뭔지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시겠습니까? 땡땡땡이 뭘까요? 땡땡땡 코스프레를 하지 마라. 자, 모르시겠는 분은 패스 적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29분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제가 제 얼굴이 나오면 참 좋은데 제가 마이크 관계 때문에 다른 마이크를 쓰면서 얼굴 오픈을 안 했더니 얼굴이 안 뜨네요. 제가 오늘 예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일 줄이야. 기억이 날듯 말듯 하시다는 거죠? 그래요. 이럴 때 정말 짜증이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짜증이 나죠. 자, 그럼 그냥 가볼게요. 자, 땡땡땡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 탓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 탓, 사람 탓, 그리고 환경 탓, 사회 탓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탓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이렇게 자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그 친구가 살짝 부딪히면서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야,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중심을 잘 잡았더라면 바닥이 조금 더 평평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똑바로 잘 봤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게 모든 중심을 나로 좀 땡겨와서 생각을 하시면은 피해자라는 의식까지는 안 가지실 수 있겠죠. 어쨌든 모든 내 몸에 대해서나 내 의식에 대해서나 나의 모든 통제권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것은 제가 좀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 들고 왔어요.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행동 수준 구분을 총 4가지로 해 넣었거든요. 첫 번째가 아무것도 하지 않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뒷걸음질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2가지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핑계를 못 자꾸 대요. 핑계를 자꾸 대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데 에너지 소비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이유를 찾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됐던 게 됐던 걸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행인 건
지금 이 실패를 이유를 찾는데 쓰는 이 에너지를 실행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분들은 또 굉장히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부분이고요.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속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자기 개발한다고 하시는 분들 절대 놀면서 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보통 수준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에서는 10배나 그걸로 안 된다. 10배 이상이나 노력을 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보통 수준으로 행동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문제점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쉽게 삶이 무너져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북한과의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삶이 무너질 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시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벌이를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요. 저금도 겨우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뭐 집은 갖고 있지만 반 이상이 내 집이 아닌 은행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 때문이라도 우리는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을 해서 성공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죠. 아, 혼자 잘난 척 하지 말라고요? 저보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럼 여기서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현재 행동 수준이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 2, 3, 4 중에서 한 개로 번호를 한번 채팅창에 남겨봐 주시겠어요? 몇 번이 해당되실까요, 여러분은? 자, 정원 회장님, 당근, 당근요. 네. 자, 승희 회장님은 지금 몇 번쯤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정은님은 몇 번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3번에서 4번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 좋습니다. 어우, 제가 봐도 4번 같으세요? 엄청난 수준이시죠? 4번이요, 4번. 엄청나게. 이게 본인 생각과 남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넘사벽이죠, 넘사벽. 실행력, 아까 본인도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실행력은 넘사벽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보통 수준은. 그쵸? 우리 보통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3번보다 1, 2번이 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요. 이게 에너지만 살짝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걸 파바박 올려가지고 4번으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3번은 이미 겪어봤어요. 평온한 상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요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3번이 솔직히는 따지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내고 1분 걸리는 듯요가 무슨 말일까요? 아, 승희님이 정은님 4번이래요. 저는 3.5로 해드릴게요. 4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3.5 해드리겠습니다. 3.5.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이것은 이 책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작가님이신 그랜트 카돈 작가님이 어디에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 강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참 인상 깊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10배 법칙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능력치를 조금 키워서 어쨌든 돈을 조금 많이 벌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라고 콕 찍기는 좀 뭐해서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자산을 10배로 불리는 10가지 법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얻을 때까지 절대 쓰지 말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시중에 내 손에 내지는 내 통장에
돈이 꽂혀 있는 상태가 아니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뭐 계약서, 집 계약서 같은 거 쓰셨을 때 계약서만 썼지 내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절대 쓰지 말라고, 그걸 뭐 예상해가지고 다른 걸 미리 쓰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40의 법칙입니다. 40%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벌이를 총 100%로 생각했을 때요. 이 중에 세금도 내야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요. 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랜트 카돈 작가님은 세금은 40% 내가 내기 싫어도 나라에서 알아서 떼간다. 그렇다면 얘네가 왜 이렇게 40%를 떼갈까요? 그 이유는 너의 능력을 내가 믿을 수 없어. 네가 나한테 돈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래서 미리 갖고 갈게 라고 원천징수를 해서 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자신은 저한테 믿을 수 있나요? 내일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아플지, 내가 지금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큰 돈을 들여서 내가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시중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듯이 나한테도 이 세금처럼 투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도 다르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 미리 모아두는 거듯이 내 자신에게도 세금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도 똑같이 40%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에는 남아있는 20%만 남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무슨 20%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 생활에 해당되는 20%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조건 아껴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고요. 만약에 20%조차도 되지 않는 파산지경이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퍼센테이지를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벌어들인 수입을 굉장히 높이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퍼센트가 아니에요. 이거 40, 20, 이 숫자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각 영역에 돈에 대한 규칙을 조금 세워두라는 게 이 말씀의 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일시불로 못 산다면 사지 말아요. 돈 없는 사람이 할부를 끊지, 돈 있는 사람은 절대 할부를 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못 산다. 그럼 나한테 충분한 여유가 없다. 라고 하면 사지 마시고, 할부를 많이 끊으시는 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홈쇼핑을 보시면서 많이 하잖아요. 할부를 많이 끊으시지만 지금은 당장 되게 작게 보여요.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이것도 빚인지라 점점점 늘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시불을 쓸 만큼 돈이 여유롭게 있을 때 뭘 사라고 말씀하셨고, 이분은 소유하지 말고 렌트나 리스를 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솔직히 반반의 느낌이 드실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약간 이쪽 가거든요. 왜냐하면 소유의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를 하면 점점 낡아지잖아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렌트와 리스 같은 경우를 할 경우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고 새로운 것을 써볼 수 있는, 내가 내 돈 주고는 다 못 쓰지만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경험치를 높게 살 것인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높게 살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 수입원을 먼저 키워라라고 해요. 요새 직장인들 보시면 뭐 제2의 직장이라고 해서 뭐 따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든지 블로그를 쓰신다든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뭐 부업식으로 생각해서 쓰시는 건 좋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된다. 그래서 본업에 많이 흔들린다. 이러실 경우에는 차라리 그 작은 걸 다 때려치우시고 주수입원을 먼저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47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47법칙은요. 40시간은 남을 위해서 일하더라도 매주 7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매주 7시간은 곰곰이 따져보면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무조건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은 뭐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여기서는 독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독서를 충분히 하시고 있는 분들이니까 저희는 이제 독서를 하네 안 하네의 문제가 아니라 독서를 제대로 하네, 뭐 독서를 제대로 실천하는 걸로 조금 더 포커스를 바꾸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47법칙이고요. 다음에 빈털터리처럼 지내지 말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빈털터리일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금은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뭐냐면 돈이 너무 좋다고 해서 집에 돈을 쌓아두고 있거나 은행에 박아두고만 있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지금 10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에 10년 원의 가치를 그대로 하지 않을 거는 누구나 봐도 다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솔직히 갖고 있는 게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제대로 쓰면서 즐기지도 못했는데 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돈은 굴려야 되죠. 굴리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는 게 되고요. 현금은 반드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지금 현재 내 시중에 돈은 없겠지만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절대 돈을 잃지 말아도 7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은행에 무작정 돈을 넣어두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서 이자는 점점점 떨어질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10년 뒤에는 만 원 가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똑똑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에 현금이 아닌 현금의 흐름에 집중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보면 지금 돈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이 돈의 움직임을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경제 기사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만 갖고 되나요?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함께 보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높았던 주가가 알 수 없었던 병에 의해서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걸 지금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현금 흐름에 늘 뉴스도 잘 보시고 이런 걸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경제적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 궤도가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래요. 제일 설명하기 편한 게 계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계단. 자,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발을 힘들게 내딛어야 되잖아요. 근데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한 칸 올라왔다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조금 평평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네 라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계속 그 자리지? 라고 했을 때 거의 막바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 수직된 면을 만났을 때는 다시 힘을 있는 것 다 끌어모아서 한 발짝만 내딛으면 그 임계점만 넘어가면 내가 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리면 다시 아랫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상태이시라면 내가 이제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힘든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10가지 자산을 10배로 불리는 10가지 법칙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채팅창에 한 번만 남겨주세요. 승인 운동하기시군요. 네. 어떤 거 하셨을까요? 지금 스트리밍이 살짝 늦게 돼가지고 제가 댓글을 아까 늦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10가지 법칙 중에 실천해보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다 하셔야 될 것 같죠? 저는 40% 법칙입니다. 요거 제가 저한테 이만큼의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저랑 맞으셨어요. 해보지 않았는데, 요거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40% 마치 가져가서 50%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이런 능력치를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선생님 같이 해볼게요, 우리. 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 책과 함께 이제 책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이 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책을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잠깐 절판이 됐다가 다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할 때, 책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키워드를 잡으시거나 이렇게 잘 하시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나만의 문장을 조금 만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이 책을 이제 보셨을 때, 나중에 시간이 나셔서 보셨을 때, 아, 이 책은 뭐, 이렇게 기억하시기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추천드리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땡땡땡을 10배로 노력해 볼 것이다. 나의 땡땡땡 안에 뭘 넣고 싶으신지 채팅창에 한 번만 적어봐 주세요. 저녁 식사값이 9만 원.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뭘 소고기 정도 드셔야 소고기 안 된대? 9만 원 가지고 소고기 못 드시겠네요. 그죠? 저녁 식사값이 9만 원이라. 장정한 아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땡땡땡 뭘 넣으시겠어요? 나는 땡땡땡을 10배로 노력해 볼 것이다. 적으시는 제가 받을 동안 제 걸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목표를 정할 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잖아요. 저는 목표를 한 단어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원어드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네이버를 조금 파고 싶어요.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 시리즈를 쫙 말씀드렸죠. 앗을 둘이서만 삼겹살을 5인분 먹었다고요?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신랑이랑 둘이 5인분 충분히 먹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네이버를 10배 정도 더 노력해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브랜딩을 10배로. 그렇죠. 지금 브랜딩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에너지 쓰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집에 있는 에너지를 10배로 쓴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잘 이루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말한 거 나 다 이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독서 모임 가용 막바지에 다가갑니다. 자, 일기도서는 10배 법칙이었고요. 자, 이기도서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이기도서도 요새 한참 핫한 책이죠. 고명한 작가님의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요것도 2월 동안, 2월의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1월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1월은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설 연휴 빼고 한 기간과 뭐 2월 기간이랑 비슷하게 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자, 신청하신 분들은 카페 인증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부분부터는 인증 조금 빡세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3일 이상 안 하시면 이제 개인톡 아니나 이제 부름 단톡방에 골뱅이 넣어서 불러드리는 것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하시자고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 열심히 재밌게 읽으시고 3월 1일은 연휴이긴 하지만 연휴이기 때문에 더 여유롭게 또 독서 모임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모임 후기에 대해서 관련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들으시는 분이 북랜드 회원이시다 라고 하시는 경우는요. 북랜드 전체 단톡방에 후기를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 모임 때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북랜드 회원이 아니지만 그냥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는 일반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댓글에 후기를 적어주시면 그리고 좀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걸 좀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 독서 모임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처음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독서 모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독서 모임을 총 3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이달의 독서까지 포함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독서 모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독서 모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자세한 내용에 살펴보시면 세부사항 살펴보시면 제가 제
카페에 오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로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2월 첫째 날 함께 독서 모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이 시간에 또 3월 1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